디파이 세계에서 한때 정말 거물이었던 프로젝트가 있죠. 바로 신세틱스인데요. 지금 이 신세틱스가 아주 흥미로운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마치 잿더미 속에서 다시 날아오르는 불사조처럼 말이죠. 오늘 이들의 이 극적인 재탄생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때 정말 심각한 위기를 겪으면서 거의 끝났다고 생각했던 핵심 플레이어가 이제 극적인 복귀를 선언한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움직임이 과연 영광스러운 재탄생일까? 아니면 사실은 모든 걸 건 마지막 한 판의 도박일까? 오늘 분석 내내 이 질문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불사조가 자신의 고향 이더리움으로 돌아왔습니다. 메인넷으로의 복귀,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은 옵티미즘 같은 여러 레이어트에 흩어져서 활동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다 정리하고 다시 이더리움 메인넷 딱 한 곳으로 돌아오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왜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유동성을 한데 모아서 규모를 키우고 사용자들은 더 이상 복잡하게 자산을 옮겨 다닐 필요 없이 훨씬 편하게 거래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죠. 훨씬 더 직관적이고 강력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대대적인 변화가 도대체 왜 필요했을까요? 그냥 잘 하고 있었으면 굳이 이럴 필요가 없었겠죠. 그 답을 찾으려면 이들을 말 그대로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던 과거의 위기들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위기는 한 번에 오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가왔죠. 2025년 초에 인프라가 자꾸 말썽을 부리니까 레이어 2 운영을 줄이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4월에 결정타를 맞습니다. 이들의 스테이블 코인인 SUSD 가치가 1달러 밑으로 폭락하면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죠. 결국 9월에는 여기저기 흩어진 유동성 문제를 더는 감당하지 못하고 레이어 2 운영을 아예 중단하게 됩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0.68달러. 1달러 가치를 지켜야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68센트까지 떨어졌다는 건 이건 뭐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니에요. 프로젝트의 심장이 멎을 뻔한 그야말로 신뢰도에 치명상을 입힌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 위기의 잿더미 속에서 신세틱스는 어떻게 다시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새로운 기술 설계의 그 답이 있습니다. 이들의 컴백을 이끄는 핵심 기술,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해결책이 정말 영리합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모델인데요. 이게 뭐냐면 주문을 체결하는 건 바이낸스 같은 중앙화 거래소처럼 오프체인에서 엄청 빠르게 처리하고요. 그 최종 결과만 블록체인에 기록해서 안전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속도와 수수료 문제는 해결하면서 탈중앙화의 보안이라는 장점은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입니다. 이 새로운 기술의 심장부에는 펄프스 V3라는 엔진이 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 덕분에 이제 새로운 파생 상품을 훨씬 더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게 됐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USDC나 비트코인 같은 아주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쓸 수 있게 돼서 훨씬 유연해졌습니다. 여기에다 더 정교한 트레이딩을 위한 교차 마진 기능까지 추가됐으니 이건 뭐 날개를 단 거죠. 이 슬라이드는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게 그냥 이론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시장, 특히 까다로운 기관 투자자들이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신세틱스의 새로운 상품인 SUSD가 센토라라는 플랫폼 전체 수익의 무려 24.9%, 거의 4분의 1을 만들어냈다는 건 이들의 새로운 모델이 진짜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이제 현재를 넘어 미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재탄생한 신세틱스가 앞으로 어떻게 영토를 더 넓혀갈 계획인지 그 야심찬 계획을 한번 들여다보죠. 이들의 다음 목표는 이더리움 팍, 바로 솔라나 생태계입니다. 솔라나의 그 엄청난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를 활용해서 사용자들의 거래 비용을 확 낮추고요. 동시에 빠른 블록 속도를 이용해서 오라클 공격 같은 고질적인 보안 위협까지 줄이겠다는 아주 치밀하고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심찬 확장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과연 미래를 내다본 현명한 사업 다각화일까요? 아니면 이더리움에서 겪었던 문제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에 가까운 걸까요? 하지만 어떤 비행이든 난기류가 없는 순탄한 길은 없겠죠. 신세틱스가 앞으로 마주해야 할 만만치 않은 위험들과 경쟁자들은 누가 있는지
지평선 위의 먹구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쟁 상황을 보면 정말 숨이 턱 막힐 정도입니다. 하이퍼리퀴드나 DYDX처럼 똑같은 파생상품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싸우는 경쟁자들은 물론이고요. 유니스왑이나 심지어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까지 모두가 이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정글이죠. 이런 치열한 경쟁 상황은 시장 데이터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보세요. 최근 24시간 동안은 반짝 올랐지만 지난 90일 동안의 큰 그림을 보면 여전히 엄청난 하락세입니다. 투자자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이 공포, 탐욕 지수도 여전히 공포 단계에 머물러 있죠. 시장이 아직 확신을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압박도 상당합니다. 유럽에서는 미카라는 새로운 암호자산 규제가 다가오고 있고 미국 SEC는 여전히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불분명하죠. 이런 규제의 불확실성은 신세틱스의 핵심 모델인 스테이블 코인 운영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심지어 내부에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창립자가 별도로 추진하는 인피넥스라는 프로젝트가 잘 안 되니까 개인 자금을 투입하는 걸 고려하고 있거든요. 이게 한편으로는 창립자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세틱스 핵심 개발에 쏟아야 할 자원과 집중력을 흩어지게 만들 수 있는 양날의 검 같은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 모든 강력한 혁신과 잠재력을 우리가 방금 본 이 심각한 리스크들과 저울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과연 어느 쪽으로 기울일까요? 이 표가 신세틱스의 현재 상황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왼쪽을 보면 콥스 V3나 솔라나 확장 같은 강력한 성장 엔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을 보면 치열한 경쟁과 규제라는 거대한 벽이 떡하니 버티고 있죠. 정말 팽팽한 줄다리기 형국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쪽, 즉 강세론자들은 이 신호를 주목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중요한 기술적 기준선인 5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건 단기적인 상승 에너지가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면에는 이렇게 강력한 경고등이 켜져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MACD라는 지표는 여전히 강력 매도 구간에 머물러 있어요. 이건 단기적인 반등에도 불구하고 그 밑바닥에는 여전히 약세 흐름이 깔려 있다는 걸 의미하죠. 시장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 하나로 귀결됩니다. 신세틱스라는 이 불사조는 과연 다가오는 폭풍우를 뚫고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실은 그 날개가 이미 타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그 결과는 오직 시간만이 말해줄 겁니다.